지난 1월 초 열린 8차 당대회 이후 북한에선 청년 세대 띄우기가 한창입니다. 북한 매체 보도를 보면 전국적으로 1,300여 명의 청년들이 탄광이나 농촌으로 자원해서 떠났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장마당 경제에 익숙한 북한 청년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경제 현장으로 간 걸까요? 북한 매체들은 이 청년들을 영웅이라고 부르면서 사회주의 사상 무장도 당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청년을 앞세우는 이유는 무엇인지 클로즈업 북한에서 분석해봤습니다. 지난해 10월 평양 김일성 광장. 어둠 속 수만 개 횃불이 광장을 가득 채웠다. 조선노동당 창건 75돌 경축 청년 학생들의 횃불 행진을 시작하겠습니다. 당을 따라 곧바로 힘차게 앞으로! 함성과 함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횃불들. 순식간에 선전 문구들이 완성된다. 횃불 행진에 동원된 청년들은 모두 3만 7천여 명. 최고 지도자의 이름을 만들며 충성을 다짐했다. 북한 매체는 일제히 청년들의 사상 무장을 강조하고 나섰다. 우리 청년들은 역사의 풍파 속에서도 사상의 변색 발색을 모르고 당이 가리킨 붉은 화살표 따라 높은 노도초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전례 없이 화려했던 횃불 행진. 청년들은 김 위원장을 찬양하며 끝을 맺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지금 북한 매체는 북한 전역이 청년 탄원 운동으로 들끓고 있다는 보도를 연일 내놓고 있다. 전국적으로 천여 명의 청년들이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탄원했고 지금도 그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탄원은 어렵고 힘든 부문에서 일하기를 원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도시를 떠나 농장이나 탄광은 물론 산림 복구 현장에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달려가는 북한 청년들. 당에 대한 충성과 보은을 지원 이유로 꼽았다. 당의 품속에서 행만만을 알고 자란 우리가 당이 부르는 것으로 가는 것은 응당한 것입니다. 앞으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저를 이렇게 따뜻이 바래준 동지들의 모습을 그려보며 더 높은 석탄산을 쌓아가는데 조금 힘이나마 다 바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움직임이 지난 8차 당 대회에서 발표한 새 경제발전 5개년 계획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 노동력의 핵심 축인 청년들을 내세워 경제발전 성과를 내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코로나나 대북 제재로 인해서 이제 경제적인 상황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부의 많은 자원들을 이제 최대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결국은 젊은이들이 노동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이런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걸 통해서 실제로 정말 체제에 친화적인 어떤 모습들을 만들어내는데 또 기여할 거라고 이제 체제는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실제 북한 청년들은 주요 고비마다 경제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다. 6.25 전쟁 직후 북한 당국은 청년들을 전후 복구에 적극 동참시켰고 고난의 행군이라 불릴 만큼 경제난이 극심했던 1990년대에도 청년들을 각종 건설 현장에 동원했다. 김정은 위원장 역시 집권 초기부터 여러 건설 경제 분야의 청년들을 앞세웠다. 마식령 스키장, 백두산 영웅 청년 발전소 등 대표적인 치적 사업들이 모두 청년들 손으로 완성됐다. 김 위원장이 청년층에 보인 각별한 관심도 주목할 부분이다. 집권 초인 2012년 6월, 김 위원장은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달리 소년단 창립 66주년 행사에 직접 참석해 공개 연설을 했다. 김일성, 김정일 조선의 새 세대들에게
밝은 미래가 있으라. 2달 뒤 청년절 경축 행사 때는 전국 각지의 청년 대표 만여 명을 평양으로 초청했다. 20년 넘게 중단됐던 전국 청년 미풍 선구자 대회도 부활시켜 사회적으로 모범이 된 청년들을 칭찬하기도 했다. 해안 김동훈 시대의 송년 강국의 위용을 온 세상에 떨치는 송년 영웅이여 만날 것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급기야 청년 강국 구호까지 내세우며 청년층 감싸 안기에 나선 김정은 위원장. 여기엔 사회주의 배급 체제 대신 장마당 경제에 익숙한 청년 세대의 특징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약 1990년대 전후 정도에 이제 태어난 세대이고요. 그리고 이 세대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시장에서 이제 자란 세대인 거죠. 국가를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또 그렇다고 국가에 완전히 종속된 것도 아닌 굉장히 이중적이고 양가적인 그 성격을 가진 세대로서 젊은 청년들을 좀 주목하고 있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장과 북한 당국이 청년 세대를 감싸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사상과 이념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시와 단속, 강력한 처벌도 이뤄진다. 대표적인 사례가 반사회주의라 불리는 한류다. 디지털 기술 확산과 함께 북한에도 외부 문화가 유입되면서 한국 대중문화의 인기도 높아졌다. 그리고 이 외부 문화에 빠르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대가 바로 청년들이다. 친구는 어디 가서 함부로 뭐 발설 안 한다, 우리끼리는 비밀을 공유한다, 이런 친구들 모임에서는 늘 얘기됐던 게 한국 드라마고 한국 연예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드라마를 정말 많이 봤는데 특히나 또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보고 따라하는 경우가 많아요. 최근 들어 북한 당국은 청년 사상 단속에 더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념과 사상은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근간이 되는 만큼 불순한 문화 유입을 억제하겠다는 의지다. 청년이 가진 특성상 약간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약간 잘 조절하기 위해서라도 북한 체제는 계속 그런 식의 이제 통제를 이게 바로 이렇게 느슨하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북 제재와 국경 봉쇄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 세대를 전면에 내세워 경제 발전과 사상 재무장을 꾀하는 북한. 그러나 변화에 민감한 장마당 세대들이 경제 현장 투입을 자원하고 있다는 북한 매체 보도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